지금부터 알코올을 용매로 이용한 케르세틴과 루틴 혼합물에 대한 흑강도와 전도율에 대한 측정 결과값을 바탕으로 제작된 SCI급 논문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구성은 우선 논문 정보 및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논문의 내용을 종합한 서론, 그리고 재료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저의 학위 논문에서 항산화 측정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분자 구조학회에 2019년도 11월 달에 등록된 논문으로서 화학연구소와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입니다. 저는 최근에 현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떨어지긴 하였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였었고 그때 당시에 해당 논문에서 이제 자연 발효 흑양파와 연산 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양조시초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사업을 신청하였었습니다. 현재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저는 해당 사업을 신청함을 통해서 흑양파 등의 기능 성분인 켈세틴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학위 논문은 젖산 발효균으로 발효한 원두와 루아커피의 일반 품질 및 항산화 활성 비교를 주로 하였고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항산화 활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항산화제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생리 활성을 가지며 어떠한 기전을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커피와 관련된 논문을 확인하였을 때 폴리페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 따라서 해당 학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학습함으로써 항산화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과제 및 계획한 학위 논문과 관련한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항산화 성질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의 2차 대사물을 일반적으로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산화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행성으로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음에 따라서 낮과 밤이 있음에 태양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빛은 인체에게 유익한 영향도 미치지만 일부 자외선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여러 부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이 폴리페놀은 플라보노이드로 한 부류가 나뉘어질 수가 있으며 이 플라보노이드 물질에는 플라본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니딘 그리고 칼콘스가 있으며 또한 플라보놀이 있습니다. 이 플라보놀에 속해 있는 케르세틴과 루틴이라는 성분이 똑같이 항산화 물질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파에는 케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루틴과 같은 경우에는 메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과 루틴은 식물의 1차 생체 활성 성분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응성 산소종 파괴와 억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활성산소의
활성 억제해준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항산화 효과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는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크게 항돌연변이제 그리고 항암제, 항염증제로서의 천연물 활용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뚜렷함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식품, 식물, 식이보조제, 약품에서 캐리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꾸준하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화합물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경우에는 고액 추출이나 속설내 추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파 추출을 통해서 수율 증대를 얻는다라는 보고도 있으며 또한 물에서의 용해성이 낮기 때문에 주정이나 또는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분석을 한 연구들도 다량 보고되고 있는 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혼합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물리학적 특성의 규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전 에탄올, 메탄올을 용매로 한 루틴 혼합물에 대한 일정 캐르세틴을 첨가하여 최적 흡착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성분을 혼합함에 있어서 이번 논문에서는 온도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용매도 다양화하였고 그 다음에 에탄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서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최상의 흑강도 그리고 전도도 그리고 형광 스펙트럼의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료로는 캐르세틴과 그리고 루틴을 표준 시약으로 구매하여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프로파놀을 용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식품에서 직접적인 추출이 아닌 표준 물질을 구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그리고 식품 산업과 연관지어서는 조금 아쉬운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V 분광 강도계를 이용하였고 히타치 U2900이라는 모델의 분광 강도계를 사용하여 22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에서의 흑광도로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광 강도계와 같은 경우에는 히타치 F270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220에서 730 나노미터 범위를 측정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도도의 측정과 같은 경우에는 멜터 톨레도 TM S230 7 컴팩트 TM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으며 측정 전 30분간의 온도 안정화 처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과값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광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온도와 같은 경우에는 293켈빈에서 하였으며 첫 번째 있는 이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루틴의 형광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메탄올과 같은 경우에는 루틴과의 조합을 생각을 하였을 때 메탄올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형광도를 즉 최대 흡수 파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똑같이 293켈빈에서 메탄올을 용매로 하였으며 캐리세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캐리세틴과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에서 특이적으로 5%의 메탄올 농도를 가질 때가 가장 높은 흑광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앞선 루틴과는 다르게 캐리세틴에서는 농도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93 그리고 303, 313 켈빈에서 메탄올의 농도에 따른 루틴과 캐르세틴의 형광도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래프와 같은 경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루틴과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형광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켈세틴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93 켈빈에 비해서 313 켈빈일 경우가 더 높은 형광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93, 303, 313 켈빈 똑같은 조건에서 메탄올의 농도에 따른 루틴과 그리고 켈세틴의 스텀 버머 차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양상은 똑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초기의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흑광도를 측정한 이후 그것을 그래프화 시킨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래프와 그리고 이때 얘기한 스턴 보머 플롯은 어느 정도의 통계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출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93 켈빈, 303, 313이라는 온도 조건을 동일하게 하였고, 에탄올의 농도에 따른 루틴과 캐르세틴의 스턴보머 플롯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선과는 다르게 캐르세틴이 루틴에 비해서 에탄올에서는 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293 켈빈에서의 메탄올의 농도를 달리하였을 경우에 루틴의 흑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루틴의 경우에는 메탄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흡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르세틴의 경우에는 메탄올에 녹였을 시에 똑같이 흑광도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가졌고, 앞선 루틴과 같이 비슷한 흡수 파장의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즉 최대 흡수 파장의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UV 분광 강도계를 이용해서 캐르세틴과 루틴 용액에 대한 온도를 달리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값을 더블 레시프로컬 플러스를 이용하여, 즉 어느 정도의 통계 처리를 거쳐서 나타내는 것인데, 온도가 313 켈빈일 경우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고, 형광도와 분광 강도계에서 모두 다 현재 온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루틴과 다음으로는 캐르세틴에 대한 내용인데, 캐르세틴 역시 313 켈빈에서 폭발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덕티비티, 즉 전도도에 대한 평가 결과값인데, 메탄올과 그리고 에탄올, 프로파놀을 용매로 하여 루틴과 캐르세틴의 농도를 두 부조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고, 농도가 높을수록 전도도가 높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그래프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농도가 좀 더 다양화되지 않았고, 앞선 형광도와 그리고 흑광도의 측정에 있어서도 온도를 달리하였을 뿐 온도와 그리고 혼합물의 농도 비율 등등이 종합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르세틴과 루틴의 농도 그리고 용매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흡강도와 형광도 그리고 전도도를 측정한 것이 본 논문의 주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패널성 화합물질인 이 케르세틴과 루틴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루틴의 농도가 낮을수록 형광 강도의 극적인 정지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의 정지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다음으로는 흑강도의 경우에는 장파장의 이동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단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와 에탄올 사이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 온도가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보노이드와 그리고 에탄올 간의 상호작용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루틴과 에탄올 사이의 작용은 소수성에 의해 그리고 루틴과 프로파놀 사이의 작용은 수소결합에 의해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서 어떠한 용매가 해당 성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한지 그리고 용매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이렇게 논문을 종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의 학위 논문의 우선적인 평가 항목들은 커피 생두의 발효 및 유산균 수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젖산 발효 생두의 최적 로스팅 및 추출 조건을 확립한 이후에 분석이 시작될 것 같은데 수분 함량 그리고 가용성 고형물 및 pH 산도 그리고 항산화 활성 분석 그리고 갈색도 및 색도 그리고 카페인 및 클로로겐산 함량 분석 향기 분석 관능 검사를 현재 측정 항목으로 잡았으며 해당 논문에서 어느 정도의 추출을 통해서 만든 항산화 활성 분석의 평가 항목은 DPPH 라디칼 소고능과 그리고 환원력 그리고 총 페놀 함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측정 중 먼저 DPPH 라디칼 소고능의 경우에는 커피 추출에 100마이크로리터와 그리고 2m몰 DPPH 900마이크로리터를 혼합한 이후에 10분간 암소에서 반응을 시키고 514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표준 물질은 갈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추출액 250 마이크로리터와 1% 포타슘 페리시아나이드 25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소디움 포스페이트 버퍼를 250 마이크로리터로 혼합하여 원심 분리를 진행한 이후에 이 상징액과 그리고 0.1%의 페리클로라이드 100 마이크로리터를 혼합을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700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고 표준 물질은 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총 페놀 함량입니다. 총 페놀 함량은 커피 추출액 100마이크로리터 그리고 2% Na2CO3 2ml 그리고 소듐 포스페이트 버퍼를 250 마이크로리터를 혼합한 이후에 3분간 실온 방치를 하고 이후에 50% 폴린 시어칼츠 리어젠트를 0.1ml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이후에 750나노미터에서 흑강도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표준 물질은 똑같이 갈산으로 선정하였고 이와 같은 항산화 활성 분석을 통해서 과연 젖산 발효 유산균을 이용했을 때 발효 커피의 품질이 어느 만큼 향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으며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